안녕하세요. 사실관계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환해지와 관련된 내용으로 강의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해외 자산에 많이 투자를 하는데 거기서 좀 잘 모르는 정보 중에 환해지 비용에 대한 내용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오늘 그 부분을 준비했고요. 이게 환해지 비용 같은 경우에는 ETF 보수에 찍혀 있지 않아요. 왜냐? 환해지 비용은 그때그때 금리에 따라서 계속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거를 명확하게 ETF의 비용으로 표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운용 보수에 뭐 얼마 찍혀 있는 그 퍼센트에는 기본적으로 환해지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 이제 그걸 우리가 직접 계산을 해야 돼요. ETF에서는 알게 모르게 계속 그 돈을 차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 환해지 비용을 계산하는 방법과 그 로직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그럼 환해지 로직이 어떻게 되냐? 보시면 우선 내가 일단 원화를 들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미국 채를 1년 정도 뭐 3개월 정도 사고 싶은데 이게 달러가 막 바뀔 것 같아서 환 해지를 걸고 하고 싶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 자, 우선 요게 이제 동시에 발생되는 일입니다. 자, 원화를 달러로 바꿉니다. 그리고 달러를 환전을 해서 달러를 주고 미국 채를 매입해요. 근데 내가 만약에 환 해지를 걸고 싶다. 그러면 이와 동시에 달러 선물 포지션으로 선물을 매도합니다. 그래서 현물 매수는 이제 요 달러를 매수, 실제로 내가 달러를 지금 손에 보유를 했죠. 그리고 이거를 미리 3개월 뒤에 달러를 얼마에 팔 거라는 선물 계약을 동시에 체결을 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 실제로 시간이 흘러서 3개월 뒤에 내가 이제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원화로. 미국채 팔고 원화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 그러면 미국채 팔고 달러로 바꿨죠, 이제. 달러 자산이 생겼어요. 근데 내가 이미 3개월 전에 달러를 팔기로 선물 계약서를 작성을 했고 3개월이 지나서 이제 선물 만기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난 이제 달러를 줘야 돼. 원화를 받고. 그 계약서가 이제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이 달러를 주고 원화를 받아서 다시 나는 원화 자산을 갖게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로직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진짜 중요한 게 있는데, 자, 여기서 현물 매수 같은 경우에는 그냥 현재 환율 가지고 환전을 하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내가 미래 석 달 뒤에 체결하기로 한 이 달러 매도 원화 매수 포지션은 어떤 환율로 결정이 될 것인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그래, 뭐 선물이니까 매수자와 매도자가 만나는 가격. 뭐, 요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파생 상품은 기본적으로 이론 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론 가격. 공식에 의한 이론 가격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 이론 가격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설명드릴 겁니다. 여러분, 이 환해지를 왜 거는지 좀 우선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환해지를 왜 거냐? 환해지를 거는 목적은 뭐 손실을 안 보겠다. 환 이득을 안 보겠다. 뭐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확정적인 환율로 미래에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환 해지를 거는 거예요. 정확히는. 이 환 해지가 왜 중요하냐?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저기 건축하는 사장님이야. 자, 리스크가 무엇이냐? 만약에 내가 내일 비가 올 확률이 30%다. 이러면 내가 비 오면은 공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비가 올 확률이 30%. 이게 내일 인부를 불러서 공사를 진행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요거는 리스크죠. 비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내일 100% 비가 온다고 잡혀 있어요. 그럼 이건 리스크일까요? 내가 내일 일은 못하지만 이건 리스크일까요? 이건 리스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비가 100% 오기 때문에 그냥 공사를 안 하면 돼. 그럼 나는 인부를 불렀다가 다시 돌려보내는 그 인건비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니까 확정적으로 비가 온다고 하면 그냥 공사를 하루 진행을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만약에 내일 비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 그러면 이건 리스크라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내가 환해지를 거는 이유는 미래가 가지고 환율이 막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데
오늘 내가 확정적으로 어떤 환율로 고정을 해버리면은 적어도 나는 미국채 투자에 대해서만 고려하면 되는 거예요. 환율이 오를지 내릴지는 걱정 안 할래. 그래서 우리가 환 해지를 건다고 보시면 됩니다. 환이 변하는 리스크를 해지한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환 리스크를 해지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가 오고 안 오고는, 그러니까 비가 내일 100% 오는 거는 리스크가 아니에요. 확정적으로 비가 오기 때문에 그냥 공사를 안 하면 됩니다. 근데 내일 비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다. 이러면 리스크라고요, 그게. 그런 측면에서 환 해지를 하는 이유, 그거를 하나 꼭 명심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다시 이제 가서 이제 환 해지 비용이 어떻게 산정되는지를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이론 가격을 구해야 돼요. 현물 매수를 진행할 때 환율은 어차피 고시환율 있잖아요. 시장에서 형성되어 있는 환율이 이미 현재도 존재하기 때문에 뭐 1달러에 계산하기 편하게 오늘 뭐 1340원 정도 하는데 그냥 1400원이라고 고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요걸로 일단 현물 매수를 진행을 했어요. 자, 근데 이제 선물을, 환율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 그걸 이제 계산하러 가볼게요. 자, 선물 계약은 무엇인가? 오늘 호순이가 이 노랭이랑 만나가지고, 야, 내가 1년 뒤에 내가 지금 들고 있는 달러 너한테 팔게. 이 노랭이는, 야, 내가 지금 들고 있는 현금 원화 너한테 1년 뒤에 팔게. 알았어, 알았어. 우리 그럼 1년 뒤에 이제 만나자. 오늘 계약서 썼어요. 1년 뒤에 어떻게 됩니까? 지금 미국 금리가 5%니까 5% 이자가 붙는다고. 그럼 이 호순이는 현재 보유하고 있던 달러에, 1달러에 5센트의 이자가 붙었겠죠. 5%. 그럼 1.5달러가 됐을 거고, 1.05달러가 됐을 거고, 노랭이는 현재 보유하고 있던 1,400원이 이자가 3% 붙어가지고 1,442원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1년이 지났어. 야, 그래, 너 이자 붙은 거, 나 이자 붙은 거, 이제 서로 이제 교환하자. 교환합니다. 이때 체결되는 환율이 선환율의 이론 가격입니다. 이해되실까요? 지금 호순이는 달러를 파는 사람이잖아요. 선물 달러 매도하는 입장이잖아요. 원화를 사는 입장이고 미래에. 그래서 현재 호순이는 달러를 들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 원화를 판다고 미래에 판다고 했던 이 노랭이는 원화를 들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각국의 환율을 가지고 이자를 계산했을 때 1달러에는 5센트 이자가 붙었고 원화에는 42원의 이자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계산을 해보면 1442원과 1.05달러를 교환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를 다시 1로 맞춰 노멀라이징 해주면 환율은 1373원으로 결정이 되게 됩니다. 요거는 그냥 이론 가격이라서 외우는 거예요. 뭐 이렇게 뭐 선물 환율이 뭐 누구는 뭐 미래에 가가지고 원화가 올라갈 것 같고 내려갈 것 같고 그런 예상치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정해진 이론 가격이라는 게 공식으로 존재합니다. 근데 그 공식에 이 들어가는 텀이 뭐라고요? 금리. 각 국의 금리. 제가 지금 여기 3개월이라고 쓰고 1년짜리로 했으니까 요건 틀린 거죠. 요게 1년물 금리 가지고 해야죠. 1년으로 내가 계약을 한 거니까. 결국에는 금리 차이가 중요하다. 요 달러 선물 매도 포지션에서의 선물 환율은 금리의 100% 그냥 결정되게 된다. 그래서 보면 환해지 비용이 어떻게 계산이 되냐? 보시면 환율. 처음에 내가 현물 매수할 때 환율은 1,400원으로 계산이 되고 선물 매도 포지션에서 취한 환율은 1,373원. 그래서 요걸 계산을 해보면 내가 손해보는 게 얼마예요? 1,400원에서 1,373원으로 27원 손해를 보게 되는데 요 27원은 최초 내가 환율, 계산했던 현물 환율에서 27원의 비중이 약 2% 정도 됩니다. 이 2%가 뭡니까? 미국과 한국의 금리 차이. 결국에는 각국의 금리 차이가 그 포지션의 환해지 비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다시 돌아와서 보면은 처음에 호순이가 들고 있던 1,400원은 막 현물 매수하고 뭐 하고 나중에 다시 미국채 팔아가지고 달러를 원화로 바꿀 때 최종 환율이 어떻게 결정이 된다고요? 금리 차이 가지고. 그럼 호순이는 결국엔 다시 이 1달러를 얼마에 바꾸기로 했어요? 1373원에 바꾸기로 했죠. 그러면 애초에 처음에
호순이는 1,400원으로 1달러를 바꿨다가 1달러를 다시 원화로 바꿀 때 1,373원이 됐죠. 얼마 손해봤어요, 지금? 27원 손해봤죠. 그게 왜 27원 손해보게 됐어요? 선물 매도 환율 때문에. 근데 그 선물 매도 환율이 어떻게 결정된다고요? 각국의 금리 차이로 결정이 된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을까요? 이거 지금 제가 설명드린 요 부분을 그냥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돼요. 아니면 뭐 한국 금리를 0으로 놓고 미국 금리를 뭐 10%로 놓고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훨씬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직접 계산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이게.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다시 정리해 볼게요. 호준이는 처음에 요 1,400원을 가지고 환전을 합니다. 현재 환율 가지고 달러를 사서 그 달러를 다시 미국채를 매수. 근데 내가 환 해지를 하고 싶다. 환 노출이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이 두 개를 빼면 됩니다. 자, 요렇게 매수하는 거는 환 노출. 내가 미국채를 팔고 자, 달러를 받았어요. 그럼 그 달러를 다시 원화로 바꿔야 되는데 사실 요거는 3개월 뒤에 그 당시의 환율로 결정이 돼서 내가 원화를 받겠죠. 달러를 환율로. 근데 이렇게 하면 환 노출이 되는 바람에 사실상 미국채에 대한 리스크 노출 플러스 환 나중에 가가지고 환을 다시 환전을 할 때 들어가는 리스크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환해지를 왜 걸었어요? 나는 환 나중에 가가지고 환 바뀌는 것까지 고려하고 싶지 않아. 그건 나 잘 모르겠고 확정적으로 환율을 미래에 고정을 해놓고 나는 오로지 미국채에만 투자하고 싶어. 그래서 나는 환해지를 걸 거야 하면은 이런 포지션을 취하게 된다. 나중에 가서 미국채를 팔고 달러를 받은 다음에 다시 내가 미래에 썼던 계약서 3개월이 지나면서 만기에 도래해서 달러를 팔고 원화를 받아서 내 손에는 결국엔 다시 원화가 남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환해지는 뭐다? 환 리스크에 대한 노출을 해지한다. 예, 그게 포인트입니다. 근데 요때 선물 환은 어떻게 결정이 되는가? 호우순이가 달러를 가지고 1년이 지났을 때의 이자, 노랭이가 원화를 가지고 있을 때 1년 지났을 때의 이자를 맞트레이딩 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호순이한테 요걸 주고 노랭이한테 호순이는 요걸 준다. 그래서 요 두 개의 비율이 미래의 선 환율인 건데 그거는 결국에는 예, 요렇게 각국의 금리 차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요렇게. 그래서 다시 총 로직으로 돌아와서 보면은 호순이는 처음에 1,400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다 진행되고 나니까 그냥 앉은 자리에서 27원의 손해를 봤다. 결국에 그 비용은 뭐다? 단기 금리. 아, 여기서 제가 자꾸 단기 금리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보통 이 선물화는 FX 시장에서 선물 FX 시장은 3개, 우리 다 아들 아시다시피 3개월 단위로 만기에 도래하기 때문에 보통 거기서 많이 예, 선물 매도 포지션을 취하기 때문에 3개월 금리 차가 결국에는 한 해지 비용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N 달러, 우리가 요즘에 2621도 많이 투자하고 있으니까 N달러 환해지 비용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3개월 금리와 미국의 3개월 금리 보시면 한참 2621이 유행했을 때 환율이 어때요? 일본 금리가 빨간색이고 요 US 3개월 금리가 초록색인데 266 정작 261이 유행했을 때는 보시다시피 환해지 비용만 5.5%에 도달하는 어마어마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었다. 근데 2621을 보면은 N달러 환해지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2621을 여기 한참 유행할 때, 뭐 21년, 22년 요때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앉은 자리에서 환해지 비용으로 마이너스 5.5%가 찍혔기 때문에 사실상 그냥 말도 안 되는 투자였죠, 그때는. 근데 제가 지금 261 투자를 말씀드리는 이유랑은 좀 다릅니다. 지금은 투자할 만해요, 충분히. 근데 요 당시, 지금 보면 갭이 좁혀지고 있죠. 일본은 금리가 올라가고 있고, 미국은 금리가 내려오고 있는 바람에 환해지 비용 자체가 굉장히 축소되고 있는 국면이다. 그래서 지금은 261 투자 괜찮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여러분 이거 환해지 비용 모르고 21년, 22년도에 만약에 261에 투자했다. 그러면 1년 동안 앉은 자리에서 마이너스 5.5%씩 환해지 비용을 지불하고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최근에는 미국은 금리 인하하고 있고 일본은 금리 인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환해지 비용 자체가 굉장히 좁혀지고 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3% 아래로 내려오면은 환해지 비용보다는 확실히 엔화로 바꿔서 미국채에 투자한 그 매도 차익이 훨씬 클 거기 때문에 만약에 N달러 환해지 비용이 3% 아래로 내려온다고 하면은 1621도 충분히 투자 가능해 보인다. 자, 그럼 이제 우리나라에서 미국에 투자할 때 환해지가 달려 있는 경우 그 환해지 비용이 어떻게 산정되냐? 보시면 우리나라 금리 3.5%일 때 미국 금리 5.5%였으니까 요 당시에는 금리 동결기에는 2% 정도의 환해지 비용이 들어가고 있었다. 그래서 이게 환해지로 에이스 30년 미국채 그 채권 있죠, 그거. 그게 이자가 4점 몇 프로 하더라도 여기서 환해지 비용으로 2%가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년 동안의 이자가 한 2.5% 정도 됐겠죠. 4.5 미국 금리 치고 환해지 비용이 2%였으니까. 그럼 사실상 그 당시에 국민은행 가가지고 예금을 넣어도 3.5%였기 때문에 굳이 환해지 비용까지 내가면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었다.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었다. 대신에 매도 차익을 그거보다 훨씬 크게 가져갈 수 있었으면은 환해지로 할 만했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3%의 미국이 4.5니까 충분히 그냥 해볼 만하다. 1.5% 정도면은 그렇게 뭐 부담스러운 환해지 비용인 것 같진 않아요. 1년 동안 저렇게 내는 거기 때문에. 보통 이제 3개월 금리 차가 이제 1년 동안 거의 쭉 간다고 보시면 돼요. 보통 같이 움직이니까. 그나마 다행인 거는 미국이 훨씬 빨리 내릴 것으로 예상이, 아니지. 또 미국이 뭐 꼭 빨리 내린다고 볼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아닌가.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이게 3개월 금리도 지금 이 보시다시피 폭 자체가 금리 차이 자체가 왔다 갔다 해요. 너무. 그래서 지금 이렇게 뭐 제가 뭐 설명드리는 건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보시면 과거에는 우리나라 금리가 더 높았죠. 그러면 이때는 반대로 환해지를 걸었으면은 환에서 생기는 이익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역전되는 바람에 우리나라 입장에서 근데 우리나라가 금리가 더 낮은 게 이상하긴 하죠, 진짜. 그래서 보통은 이 금리 금리가 높은 곳에서 밖으로 환해지를 걸 경우에는 오히려 환차 이익이 생길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이제 ETF에서 이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ETF에서 그러면 보시면 이건 제가 그냥 가정한 겁니다. 일단 간단하게 만들려고 제가 그냥 이렇게 현재 요 미국 채권 ETF,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ETF를 제가 가정을 한 겁니다. 예시로 만든 거예요. 보시면 1억 달러짜리 미국 국채 4개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잔존 만기는 뭐 30년, 29년 9개월, 29년 6개월, 29년 3개월 이렇게 4개 정도의 구분되는 채권을 각각 1억 달러씩 편입이 되어 있는 ETF를 사실과연히 운용을 한다. 여기서 이제 환해지를 걸어야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원화를 가지고 달러로 바꾼 다음에 그 달러로 채권을 매수한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선물 매도 포지션을 동시에 취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딱 1대1로 매칭이 되진 않아요. 제가 그냥 여기다 예시로 드느라고 1억 현물 매수할 때 1억 달러 매도 이렇게 1대1로 제가 굳이 적어 놓긴 했는데 사실상 나중에 가서 이 채권을 결국에는 팔고 다시 사야 되잖아요. 왜냐면 이게 이 현재 장기국채 ETF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듀레이션을 계속 유지를 시켜줘야 됩니다. 뭐 20 몇 년이면 20 몇 년, 그걸 유지를 시켜줘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잔존만기가 계속 줄어들잖아요. 그럼 보시다시피 제가 3개월 단위로 나눠놨죠. 29년 3개월, 29년 6개월, 29년 9개월, 30년. 이거 최근에 산 거죠. 오늘 샀다고 치는 거예요. 이게 1년만 지나도 얘는 29년, 얘는 28년 9개월, 28년 6개월, 28년 3개월 이렇게 만기가 줄어들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자, 얘를 1년이 지나면 얘를 팔고 다시 새로 삽니다.
그 다음에 다시 또 시간이 지나면 초록 색깔 채권을 팔고 다시 새로 사고. 그러니까 3개월마다 다시 새로 사면은 듀레이션이 유지가 되겠죠. 생각해 보세요. 이거 3개월 뒤에 지나면은 29년으로 줄죠. 그럼 29년을 팔고 다시 3년물로 채우고 30년물로 다시 3개월이 지났을 테니까 29년 9개월로 됐겠죠. 보통 이런 식으로 이렇게 4단계로 구분을 해가지고 3개월마다 월물 교체가 일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왜? 만기가 줄어드는 거에 따라서 듀레이션이 줄기 때문에 듀레이션을 다시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월물 교체가 일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리밸런싱을 보통 3개월 단위 진행을 하고 그리고 제가 이거 달러로 꼭 현물 매수한 만큼 동일하게 선물 매도 포지션을 가져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예시로 이렇게 아래에다 이렇게 적은 거예요. 1억 현물을 매수했지만 뭐 0.9억 달러 선물 매도를 하고 1억 달러 매수했지만 선물 매도는 1.2억 달러를 매도하기도 하고 이게 왜 이런 식으로 되냐? 내가 3개월이 지났어. 근데 미국 채권이 계속 가격이 바뀌죠. 근데 나는 이거를 지금 팔고 새로운 세핑으로 월물 교체를 진행을 해야 돼. 근데 이 가격이 동일하게 나올까요? 내가 살 때 가격이랑 팔 때 가격이랑 동일할까요? 3개월이 지났는데 다를 수 있죠. 그래서 애초에 이건 1대1로 맞추는 거는 아예 불가능한 거예요. 어느 정도 환 노출은 무조건 될 수밖에 없다. 왜냐? 현물 가격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근데 요즘은 또 만기가 있는 채권 ETF도 있죠. 그런 거는 굳이 이렇게 선물 1대1로 매칭이 가능하겠죠. 그거는. 근데 에이스 미국채 액티브 벌써 액티브만 붙은 것만 봐도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액티브 에이스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 환해지 상품입니다. 보시면 요거는 제가 이렇게 따로 다시 여기 있는 거를 이렇게 모은 거예요. 여기 보면은 자, 만기입니다, 이게. 54년 8월 15일에 만기되는 채권. 현재 표면 금리가 얼마냐? 요 4하고 1과 4분의 1로 돼 있거든요. 4.25. 4분의 1이죠. 4.4분의 1이면은 0.25죠. 그래서 이거는 4.25에 만기가 54년 8월 15일. 이게 뭐예요? 지금 24년 8월 15일에 이 채권을 매입했겠죠. 30년물을. 또 이 초록색은 뭐 보면 어때요? 54년 2월 15일에 만기에 도래하는 표면이자 4.25%. 8분의 5 같은 경우엔 뭐겠어요? 8분의니까 1.25. 그러니까 0.125가 5개 있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8분의 몇 돼 있는 거는 이렇게 그냥 그 1.25에다가 그거 곱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T 트레저리 3% 만기 49년 2월 15일. 지금 25년이니까 잔존 만기 24년 정도 남은 거고.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게 모아봤어요. 보세요, 얘네도. 54년 8월물, 53년 8월, 52년 8월, 48년 8월. 요 아래에 있는 거는 54년 2월, 53년 2월, 51년 2월. 요 아래에 있는 거는 53년 11월. 다 3개월 단위로 움직이죠. 2월, 5월, 8월, 11월. 그러니까 요때 월물 교체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에이스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 같은 경우에도. 근데 얘는 또 채권 안에 보면은 액티브라서 그런지 요거 있죠. 아이쉐어스 20 플러스 트레저리. 요게 TLT입니다. 요 아래에 있는 디렉션 DLY 20년 플러스 요것도 불 33배. 요건 TMF. 근데 비중이 적지가 않아요. TLT는 18% 정도 되고 TMF는 8.8%. 이렇게 되게 높은 비중으로 포트폴리오에 편입되어 있는 걸 알 수 있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환스왑, FX 스왑 지금 US 달러로 잡혀 있는 게 매도 포지션 취해져 있죠. 여기 보면은 마이너스. 여기도 마이너스. 요게 환 해지로 걸려 있는 지금 선물 매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재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현물 ETF를 보더라도 이렇게 미국 채권인 요 TLT고 요 TMF 이런 거 동시에 매입이 되어 있고 현물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2월, 5월, 8월, 11월
3개월 단위로 해가지고 이렇게 현재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요게 또 만기가 되면 이렇게 또 뭐 갈아치우고 갈아치우고 저는 이 PPT에서 제가 보여드린 예시는 4개 정도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는 되게 아주 초단순화 시킨 거고 실제로 운영되는 거는 이렇게 예, 엄청 여러 가지로 보유해가지고 월물 교체를 통해서 듀레이션을 어느 정도 일정 레인지 안에서 유지시켜 준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요 굳이 1대1로 매칭하지 않는다. 왜? 내가 나중에 3개월 뒤에 현물을 팔 때가 월물 교체하나로 팔 때가 됐을 때는 현물이 내가 살 때 가격과 팔 때 가격이 다를 거기 때문에 굳이 1대1로 매칭하는 것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냥 어느 정도 레인지 안에서 환해지를 할 뿐인 거지. 그래서 환해지 비용은 각국의 요 3개월짜리 금리 차로 그냥 보시면 된다. 자, 그럼 이제 최근에 국민연금이 환율을 내렸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내렸는가를 보면은 환해지를 이해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국민연금이 환해지 비율 10% 상향한 거를 내년까지 추가 연장을 하겠다. 그러니까 최대 10%까지 환해지를 하겠다. 원래 20년인가까지 환 노출 상태였습니다. 환해지를 거의 안 한 상태로 그냥 해외로 나갔어요. 근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투자 기간이 굉장히 긴 경우에는 보통 환해지를 걸지 않아요. 어차피 펀더멘털에 수렴할 거기 때문에 굳이 환 등락에 대해서 환해지를 걸지 않습니다. 아니면 뭐 환해지, 그러니까 저쪽의 금리랑 우리나라랑 금리가 동일해서 그냥 환해지 걸 수도 있죠. 환해지 비용이 없을 테니까 그런 경우에는. 근데 보통은 국민연금처럼 되게 롱텀으로 투자하는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환해지를 걸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현 정부 들어오고 20년인가? 예, 들어오고 나가지고 22년. 예, 그때부터 이제 환해지 비율을 10%로 상향시킨 거를 내년까지 추가 연장하겠다. 요게 발표되고 나서 실질적으로 국민연금이 환 노출 상품이었던 거를 환해지로 돌린 거죠. 잘 보세요. 이제 미국 이 국민연금이 왜 환해지를 건 게 환율 안정화가 됐는지를 설명드려 볼게요. 자, 국민연금은 보통 우리나라에서 여러분한테 이제 월급 삥 뜯어가죠. 국민연금 납부하고 있죠. 여러분한테 원화를 걷어서 그 원화를 가지고 달러로 바꾼 다음에 해외 자산에 투자를 합니다. 국민연금이 보통 포트폴리오의 한 40%에서 50% 사이로 해외 자산에 투자를 합니다. 뭐 해외 채권도 있고 해외 주식도 있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 안에서는. 여러분한테 원화를 받아가지고 달러로 바꾼 다음에 해외 자산에 투자하죠. 결국에 그 포지션은 뭐예요? 시장에서 달러를 흡수하는 거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달러를 산 거잖아요. 그럼 사실상 환율 상승 압력으로 작용을 합니다. 근데 이미 환 노출로 뭔가 포지션을 취해 놨는데 자, 지금 기사처럼 환해지를 걸기로 했어. 갑자기 정부의 압박이 있었겠죠. 정부가 근데 국민연금한테 환해지 하라고 하면은 안 할 수가 없겠죠. 자, 환 노출일 때는 국민연금이 달러로 바꿔서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바람에 환율 상승 압력이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정부가 국민연금 보고 괜히 개입하라고 하는 바람에 달러 선물 매도 포지션을 동시에 취하게 됐죠. 원래 없었는데 얘가 환해지를 안 걸었었잖아요. 근데 환해지를 걸면서 기존의 해외 자산 들고 있는 거에다가 옆에 이제 껴붙이게가 된 거죠. 추가로 선물 매도 포지션을 취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동시에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전에 이렇게 투자할 때는 달러를 샀죠, 지금. 현물 시장에서 달러를 샀지만 선물 시장에서 달러 매도 포지션을 취했기 때문에 사실상 환율에는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취했던 포지션이 달러를 사는 포지션이기도 했지만 선물 시장에서 달러를 팔기도 했기 때문에 동일하다고요. 여러분의 환해지를 걸면서 투자한 거는 사실상 환율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지금 환율에. 근데 국민연금이 현재 취해져 있는
외화 자산에다가 환해지를 갑자기 거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달러 매도 포지션이 취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시장에서는 달러를 파는 포지션을 취했기 때문에 환율이 아래로 내려올 수밖에 없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갑자기 저렇게 환해지를 늘린 것 자체는 사실상 환율을 끌어내리는 효과가 발생되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연금이라는 건 사실 안정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단순히 환 변동성을 틀어막기 위해서 캡을 씌우기 위해서 국민연금을 이용한 거는 사실상 이 환해지가 공짜가 아니거든요. 지금은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금리가 낮기 때문에 환해지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거시기 하죠. 이미 국민연금 정도 되는 투자 기관이 1년에 마이너스 2%의 환해지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된다? 이건 굉장히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좀 부정적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국민 돈인데, 국민 연금 말 그대로. 이거를 환 방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환 포지션을 잡았다? 저는 이건 사실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환 해지 비용과 관련돼서 영상을 좀 찍어봤는데,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되는 거는 첫 번째, 그러니까 환 해지를 거는 이유는 불확실성 그 자체를 피하기 위함이다. 이해되셨죠? 요거 하나 여러분 주의해서 봐야 되고, 두 번째, 선물 환율은 어떻게 결정이 되는가? 이론 값이 존재한다. 그 이론 값은 어떻게 결정이 된다? 이렇게. 내가 들고 있었던 거, 미래에 주기로 한 거에 대해서 이자가 얼마 붙는지, 그 이자까지 미래에 가가지고 동시에 교환을 하게 되는데, 그 교환비가 선물 환을 결정하게 된다. 근데 그 선물 환이 이렇게 나중에 확인을 해 보면은 현물과 선물의 환율의 차이가 결국에는 그 각국의 금리 차이랑 동일하더라. 그래서 환 해지를 걸었을 때의 비용은 결국에는 양국 간의 그 금리 차이가 내가 미래에 지불하게 되는 환 해지 비용이더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요 채권을 예로 들었을 때 현물을 이렇게 채권 편입을 시키게 되는데 굳이 1대1로 매칭하진 않는다. 왜? 내가 현재 매입한 이 해외 자산이 미래에 가가지고 선물 환 매도가 이제 만기에 도래해가지고 실행이 될 때 이 현물이 미래에 가가지고 올랐을 수도 있고 내려갔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굳이 1대1로 매칭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요 ETF 운용 같은 경우에는 월물 교환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데 이 듀레이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얘를 팔고 신규로 다시 편입하고 하는 과정으로 이제 계속 반복이 되게 되는 건데 실제로 ETF를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아마 이거 정확하진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석 달 단위로 이렇게 잘려 있기 때문에 석 달 단위로 리밸런싱이 일어나는 것 같다. 근데 요거는 액티브기 때문에 뭐 사실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여기 보시면 이미 막 TLT도 들어가 있고 TMF도 들어가 있는데 TMF 비중 보시면은 8%, 8.8이니까 9%, 9%죠. 9%나 넣을 정도로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어느 정도 유도리 있게 관리하는 것 같다. 그리고 환해지를 위해서 이렇게 FX 스왑이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격을 이렇게 대충 겐토를 때려보면 1대1이 여기서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환해지 비용은 각국의 단기 금리 차. 보통은 3개월 금리를 3개월 단위로 선물을 체결을 하기 때문에 3개월 금리 차가 결국에는 환해지 비용으로 들어간다. 국민연금이 환해지를 건다. 안 걸었을 때는 여러분한테 삥 뜯어가지고 그걸로 달러를 사기 때문에 사실상 환율 상승 요인으로 작용되는데 이미 매입되어 있던 자산들에 대해서 환해지를 걸게 되면은 선물 달러를 매도하는 포지션을 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 달러 매도에 의한 환율 하락 압력이 생긴다. 그걸 통해서 최근에 이렇게 환율 방어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근데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국민연금인데 그래도
국민들의 돈으로 이렇게 노후를 하기 위해서 마련된 기금인데 요걸 가지고 환율을 방어에 사용했다는 자체가 저는 솔직히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환해지 관련돼 가지고 영상 제작을 했는데 혹시 뭐 질문이라던가 뭔가 필요한 내용 있으면은 댓글 남겨주시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또 모르는 거 있어서 좀 이렇게 다뤄줬으면 좋겠다는 내용 있으면은 뭐 댓글 남겨주시면은 요번처럼 뭔가 할 거 없을 때 이렇게 강의로 남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요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아무튼 댓글 남겨주세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빠잉!